병원 가는 길입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믿기지 않지만 우린 드디어 성장여행에 닻을 올렸다. 우리 갈마루 청소년 성장여행팀은 4.3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 제주도로 가고 있다. 우선 성장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자. 갈마루 성장여행은 감자농사로 시작한다. 평소 몸을 움직이지 않던 우린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더 의미가 크다. 떠나기 전 우린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일단 4.3은 경찰과 군인들이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학살당한 사건 아닌가? 대한민국의 군대와 경찰들이 제주의 민간인을 빨갱이라고 우기면서 잔인하게 학살을 했고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민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들어보지 않고 그냥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알고 있고, 대표하는 꽃이 동백꽃인 거랑 이제 사건에서 다른 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이 생겼다는 정도 알고. 아직 깊숙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선 정말 힘든 시기에 제주 도민들을 힘들게 했던 일이라는 걸 알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이처럼 4.3 사건에 대해 잘 몰랐던 우리들이 제주도 다크투어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영상으로 솔직하게 담아보자는 의도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다. 이종진 감독님이 줌 회의와 원데이 클래스까지 해주시며 많이 도와주셨다. 다시 한번 이종진 감독님께 감사드린다. 우린 한 달 내내 다큐 기획회의를 했다. 촬영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우리. 정말 맨 땅에 헤딩을 제대로 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의논해가며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었다. 여행을 떠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도부 친구를 따라하다 다리를 다친 승원이는 결국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안 가겠다는 걸 우리 모두가 그래도 같이 가야 한다고 우겼다. 다리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저 친구랑 놀다가 십자인대가 부었어요. 갈 수 있겠어요? 가야죠. 2년 동안 했는데 가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잘 챙겨주던데요. 벌써 잘 챙겨준다고? 네. 아닌가요? 아니,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죠? 파이팅! 화이팅! 제주도는 길 옆에 정말 먹음직스런 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설레는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우리는 다시 다큐 제작 회의에 들어갔다. 애기 무덤이 어떤 장소인지 아나요? 문학기에서 오늘 왜 이렇게 다 이래 지금. 회의는 끝나지 않고 잠은 쏟아지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촬영을 괜히 하자고 했나 후회가 될 만큼 힘들었다. 그래도 이만큼 준비했으니 촬영은 잘 되겠지?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눈보라에 눈을 들 수가 없었다. 정신없는 날씨 속에 어렵게 4.3 평화기념관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억울한 영웅들이 다른 정면이 새겨져서 세워주는 4.3 평화기념관에서 제주 4.3 사건의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해설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다. 소통이 안 되면 있잖아요.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이름이 바뀌어서 또 다른 4.3 사건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5.18 강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돌고 돈다고 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친구분들 얘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얘기는 잘 들어주고 친구 얘기도 나가 잘 들어주는 이런 시대가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해설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엄청 추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날씨에 대해 여쭐 게 있는데 야외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 막 눈도 오고 그래서 멈춘 상황인데 혹시 오후에 날씨가 좀 개선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북촌 지역으로는요, 우선 특보가 대설특보랑 강풍특보가 제주시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날씨가 오후에도 많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계속해서 오후 4시 정도까지는 눈 날림 형태로 눈이 내렸다 멈췄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흐립니다. 바람도 점점 더 많이 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 중으로는 날씨가 아주 맑은 날씨가 현재는 예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다. 눈들이 옆으로 날리는 엄청난 눈보라에 우린 결국 차 안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 그렇지. 거의 재난 영화. 거의 우린 그치, 모든 일정을 앞두권 속에서 포기하고 촬영을 철수를 하니까 해야만 그런 했다.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다크투. 날씨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했고 어거리진 거 다 뒤에 취소된 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됐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멘붕 상태가 왔고 패닉 상태가 왔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의논할 상대가 있고 의논하고 또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힘이 많이 됐어요. 이런 경험들이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남은 기간 안에 우리가 계속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알고 있고 얘기를 나누면서 판단을 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뭔가 계속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애때냈다 그러지. 애때냈다 옛날 말로. 오늘 못한 일정을 모두 내일로 옮겨 다시 일정을 짜고 우린 또 새벽에 잤다. 내일은 과연 날이 좋아질까? 분명 아침에 숙소를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다. 분명히. 근데 제주도는 날씨 변덕이 정말 심했다. 한기영 작가는 북촌리 4.3 학살 사건을 다룬 순위 삼촌을 썼다. 당시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두려워해서 작가가 결국 나중에 죽어 4.3 훌령들한테 무슨 원한을 들으려고 하느냐고 반협박을 해서 겨우 북촌리 학살 사건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순위 삼촌 문학비 옆에는 애기 무덤이 있는데 북촌 학살 사건 당시 죽은 애기들의 무덤도 있다고 한다. 우린 여기서 그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는 행사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녀간 것 같아요.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어린 영혼을 위하여. 엄마, 여기가 어디야? 너무 어두워. 오래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엄마는 오지 않아. 오래오래 부른 것 같은데 엄마는 대답하지 않아. 너무 시끄러워. 너무 무섭고 사람들 소리, 우는 소리. 우리들 애기들만 우는 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너무 많이 울었어. 울지도 못하게 총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너무 무서워. 엄마가 나를 덮었지만, 숨막히게 덮었지만 총소리는 덮지 못해. 귀가 찢어지는 총소리. 엄마, 여긴 너무 조용해. 소리내어 울었다고 숨막혀 온 친구도 있어. 친구들이 많아 잡기놀이도 했지. 그래도 심심해. 심심해. 엄마 어딨어? 10번도 100번도 더 샜는데 왜 안 와? 아직도 자고 있어? 내가 그렇게 불러도 안 일어나고. 이제 그만 일어나.
나 집에 가고 싶어. 형아도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어.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잘 그랬다. 일단 이 꽃이 동백꽃이거든요. 동백꽃들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가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기 무덤. 내가 이 편지를 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주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4.3 사건을 잊지 않고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어. 학교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실 나도 4.3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어린 애기들의 부모와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아이들도 그렇게 죽인 사건은 잊혀져서도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돼. 제주도민들은 그저 바로잡힌 사회를 원했던 것뿐인데 우리는 이번 여행으로 4.3 사건을 배우고 알리려고 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게 왔어. 힘들게 온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갈게. 우리가 준비한 게 이 사건을 알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 다음에 또 올게. 잘 지내. 제가 이 인형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게 인형이 아니고 사실 새 소리가 나는 필이거든요. 안에 물이 차면 새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심심할까봐 새 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한번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 인형을 가져온 이유는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지 않고 하늘에 가 있으니까 하늘에 가면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형을 가지고 놀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후에 우리들은 토벌떼들의 무덤이 있는 남원읍 충원묘지에 갔다. 제주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토벌떼들을 왜 잘 모셔놓았을까? 혜승의 질문을 들어보자.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6.25 전사들을 여기 묻었는데 왜 제주도민들을 죽인 토벌떼를 왜 같이 묻어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 어제 다큐 제작팀에서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 무장대원들이나 마을 주민들을 잘 보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토벌떼들을 묻냐. 어제 우리 세월호 기업관에서 대표님 하신 얘기 중에 제주 사람들은 다 얽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토벌떼건 무장대건 다 한 달에 건너면 연결돼 있고 친인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가족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누군가의 아빠거나 어찌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이념 대립에 의한 희생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어서 우리는 의길이 주민들이 묻혀있는 현이합장묘 그리고 무장떼들이 붙인 송룡의 골까지 답사하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모두들 역사의 피해자였다. 다크투어 셋째 날 첫 일정은 대정 송악산 진지동굴이다. 출입금지여서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다. 여기에도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아름다운 송악산에 제주도민들의 슬픔과 눈물이 있다. 제주도의 많은 곳이 그런 것 같다. 자, 여기는요, 한국전쟁 당시에 한약고로 썼던 곳이고, 한국전쟁 이후에 예비검속자들을 집단 학살한 곳이고, 사람을 집어넣고 총으로 열심히 쐈어요. 억울하게 끌려가면서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트럭 뒤로 고무신을 떨어뜨렸던 당시 희생자들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우린 묵념을 했다.
서달 오름 후 우리들은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을 찾았다. 130여 가구가 모두 타버리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4.3 당시 이렇게 사라진 마을이 수십 개가 된다고 한다. 제주도의 많은 화산 동굴은 4.3 당시 사람들의 도피처로 쓰였다. 큰넓게도 그렇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들어보자. 대부분의 남정네들은 마을에 그대로 눌러 있었는데 이들은 폭도에 쫓기고 공경에 쫓겨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한라산 아래의 목장으로 올라가 많은 밀가의 불 속에 피난했다. 행방을 알 길 없는 남편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던 순이 삼촌도 따라 올라갔다. 이 섬은 워낙 하산지대라 곳곳에 동굴이 뚫려 있어서 우리 불악처럼 폭도에도 쫓기고 공경에도 쫓긴 장민들이 몰래 숨어있기 안성맞춤이었다. 솥도 저 나르고 이불도 가져갔다. 밥을 지을 때 연기가 나면 발각될까봐 연기 안 나는 청밀의 동굴로 불을 뗐다. 청밀의 동굴은 비에도 젖지 않아 땔감으로는 십상이었다. 그러나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헐거 생활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이불이 점점 젖어들고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 제주 시내에 들어온 우리들은 사단법인 제주 다크투어를 찾았다. 제주 4.3을 비롯한 제주의 역사를 알리고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 다크투어는 제주 곳곳의 4.3 유적지를 방문하고 기록하며 알려나가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아시아 과거사 피해자들과도 연대한다고 한다. 우리는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다. 특별히 4.3을 조사하시고 이렇게 다크투어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4.3을 빼고 제주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많은 대규모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는 거, 각 마을마다 4.3에 연결되지 않은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다니다가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나이 드신 분 만나게 되면 결론은 다 4.3으로 연결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주 지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3을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그 어른들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알고 나면 지역사회가 제대로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4.3에 대한 다른 이름을 붙이신다면 어떻게 붙이시고 싶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4.3 항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 국가 권력에 의하든 어떤 폭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이런 거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제주 4.3 항쟁이라고 붙이는 게 제일 감명하고 좋지 않은가 생각을 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제주 4.3을 공부하고 다큐를 만들고 블로그 해서 여기 이렇게 왔는데 혹시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주의 관광이라는 건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제주의 관광지가 곧 제주 4.3의 유적지입니다. 4.3 유적지를 보자는 건 70년 전에 묻혀졌던 강제로 덮여졌던 진실을 까서 보는 거거든요. 4.3이 아닌 건. 그러면 제주의 속사를 제대로 알고 제주의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진실을 좀 아는 게 있어야지 그 풍광 속에 있었던 제주의 모습을 또 제대로 보는 거라고 봐져요. 대표님과 인터뷰 후에 우리는 준비해간 후원금을 드렸다. 절대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팀장님께 우리가 감자농사 지어서 번 돈이라고 말씀드렸다. 왠지 뿌듯했다. 하고 있어? 여기가 전동로잖아요. 우리가 전동로에 왜 왔냐면 여기 제주 농업학교 예터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관덕정이에요. 관덕정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 이르기까지 주요 행정기관들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다 여기. 자, 조일구락부 예터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가 조일구락부 예터예요. 예전에는 극장 터였는데 극장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행사들이 여기서 열렸고 서북청년단의 발족식도 여기서 열렸다고 해요. 이렇게 흔적이 없죠? 네. 이걸 우리가 흔적이 없는 곳을 막 찾았잖아요. 그쵸? 힘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적 유적지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면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도립병원 저 아까 그 면담했던 강화도 인터뷰. 사장님인데요. 인터뷰했던. 근데 저희가요 조립병원 예터를 찾으러 왔는데요. 어디 있어요? 여기가 그냥 여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야. 여기가 제주 도립병원 예터인데 아까 그 조일그라프 예터랑 마찬가지로 터가 하나도 안 남았고 그냥 진짜 새로운 건물이 안 들어졌어요. 관덕정 앞에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가 있었을 때 그때 부상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여기 실려왔어요. 여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과연 도립병원 예터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좀 더 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크투어의 마지막, 우린 세월호 배지 나눔 행사를 했다. 4.3 다크투어를 공부하고 준비하며 우린 세월호와 닮은 점을 발견했다. 바로 국가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당시 형 누나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왔으면 도착했을 제주항에서 우리가 직접 글을 쓰고 디자인한 안내문과 세월호 배지를 나눴다. 잊지 말자, 기억하자. 기억과 망각이라는 요 사이에서 지금 7.5년 지나고 있죠. 8년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이 망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이런 시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잊지 말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제주기업관이 이 제주도 땅 관광지잖아요. 아이들이 향하던 곳인데 세월호 제주기업관이 있는 거는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하자. 희생된 아이를 한테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든가 아니 왜 구하지 않았을까?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네? 왜냐면 아무도 다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알고 있자고, 잊지 말고. 4.3도 세월호도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다면 경민이는 어떻게 이름을 짓고 싶으신가요? 저는 약간 그 이름을 딱 봤을 때 되게 슬픈 느낌이 먼저 나는 그런 이름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고 약간 기억과 관련된 한 문단이나 문장 이런 단어가 붙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지금도 부르고 있는 4.3 사건 아니면은 저번에 다크투어 대표님이 말하신 것처럼 사상 항쟁으로 지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크투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항쟁이잖아요. 4.3 항쟁이요. 저는 4.3 항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4.3 항쟁이 맞는 것 같아요. 항쟁의 뜻이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싸운 거는 무장되지만 또 살기 위해서 막 싸우셨잖아요.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읽은 4.3이 모국강에서도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다. 민주주의 운동?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들을 잘 기억하기 위한 이름은 4.3 항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제주 4.3 항쟁 다크 투어를 다녀온 우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우린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다. 제주도 다크 투어는 네모다. 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주도 다크 투어는 직접 느끼는 공부라고 해야 되나?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성장의 기회. 이해? 약간 디딤돌, 지지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시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레디 볼래? 아니 왜 웃겨? 아 그래? 파 지금 왜 못 가고 있어요? 저희 길을 잃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 잠깐만 얘들아 천천히 와주세요. 앞으로 갈까요? 시작! 찍어줘. 제주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이까. 무슨 날 찍어야 돼? 아 맞아. 갑자기 부러졌어. 끄지마. 와. 뭐 얘가 제일 따뜻해야 되는데 제일 숨겨. 뭐 죽을 것 같아. 마지막에